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8번째 시간.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우주의 공간은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칼 세이건은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무수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계신가요? 햇빛과 공기를 생각하며 살지 않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도 매 순간마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과거에 발생하여 지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은 공간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얽혀 있으며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못하면 공간적으로도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 태양계 안에서의 빛은 분명 그 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빠릅니다. 그러나 우주의 공간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그리 빠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퀘이사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80억에서 1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빛이 느린 것인지 우주가 너무 넓은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가 빛을 발산할 때 지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은하도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빛이 너무나 느려 보이지만 실상 우리 지구 안에서는 빛은 속도라는 개념을 대입시키지도 못할 존재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보면서 속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빛의 속도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적인 존재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빛에 대한 존재의 상상력과 사고가 진보하지 못했는데 엠페도클레스는 빛의 속도가 있을 것이라고 최초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고이며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빛의 속도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될지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갈릴레오가 최초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지구라는 좁은 면적에서는 너무나 빠른 빛의 속도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을 믿고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던 갈릴레오의 생각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후 1676년 레머가 지구가 빛의 속도를 알아내기 좁은 곳이라면 우주로 나아가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고안해냅니다. 그의 탁월한 생각은 드디어 빛의 속도를 수치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1729년 제임스 브래들리에 의해 태양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8분 12초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게 됩니다. 빛은 29,979만 2,458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속도로 1년이면 10조 킬로미터를 가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속도입니다. 과학자들의 이런 결과물들이 정말 놀랍게 느껴집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냅니다. 바로 이 빛에 최초로 올라타보려고 시도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공교롭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인 토스카나에서 태어나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빛의 속도가 놀랍도록 빠르다면 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면 어떨까? 인간이 빛의 속도로 날아갈 것을 상상한 최초의 소년,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구체화시키고 가설을 세우고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중력과 속도에 의해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러한 도전을 시도해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위스 베른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1903년 2년간 머물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집필하고 완성했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층짜리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 집이었지만 그가 쓴 글이나 펜이나 의자, 책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한 집에서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해냈다니 인간의 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른은 스위스의 수도이지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에 저도 아인슈타인이 된 것처럼 그 작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었던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이 일을 대신할까요? 틀린 답을 생각하더라도 인간이 끊임없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빛은 신비롭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중력과 모든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아직 빛보다 빠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우리의 상상력과 발전 가능성을 궁극적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빛의 속도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는 것은 개미가 태양계, 아니 우리 은하계를 탐사하겠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우주선 안에서 도대체 몇 대의 후손들이 이어져야 겨우 은하계 하나 정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주에서 수소 폭발을 활용하자는 오리온 계획이 있었지만 핵폭발 금지 조약에 의해 그 계획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것을 무척 아쉬워합니다. 그는 핵폭발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소 폭발로도 광속의 10분의 1 정도의 속도밖에 낼 수 없다고 하니 끝없는 우주를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도 우주 공간을 정복하기가 어렵다니 우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광활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지나칠 만큼 너무 넓은 공간일까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시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여행이 너무나 힘들다면 시간의 여행은 가능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혹은 미래로 나아가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스릴 수 없고 시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시간을 여행하는 상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간 여행에 회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과거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뀌어도 나비 효과처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 상황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과거로 현재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학자들은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역사를 바꾸면 새롭게 열리는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서 과거로의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를 만난 역사와 만나지 않은 역사가 동시에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 참 재미있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인류는 충분히 확인할 만하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지금 직면한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의 공간 속에 있으며 우리가 감히 제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의 나이로 본다면
정말로 찰나와 같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칼 세이건은 앞으로 100년 혹은 200년 안에는 인류가 태양계 정도는 어느 정도 탐사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 인류는 화성에 발을 디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태양계 탐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화면으로나마 태양계 안에 있는 곳곳의 행성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철저히 가려진 미래를 열어보는 행복,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요?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